안녕하세요, 오승입니다. 오늘 영상 딱 하나로 태아보험 여러 논란의 종지부 찍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제대로 해결해 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30세 만기로 할지 80에서 100세 만기로 할지 고민이시죠. 30세 만기를 권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나중에 더 좋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 가입해야 된다. 화폐 같이 하라고 어차피 나중에 새로 가입해야 된다. 그런데 100세 보장은 비싸다. 30세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을 해라. 그때까지만 부모가 하는 거지 커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나중에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야 돼서 혹시나 병력이 생겨서 새로 가입하게 되더라도 계약 전환용 제도가 있어서 100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요거입니다. 첫 번째, 나중에 더 좋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다. 자, 보장 내용을 보세요. 전체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암진단금, 뇌혈관 진단금, 심혈관 질환 진단금일 거예요. 왜냐? 사망 원인 1에서 4위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만큼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고 전체 보험료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30년 전에도 암이 있었고 지금도 암이 있고 30년 뒤에도 암이 있어요. 그런데 암이 뭔가요? 내 몸에 생긴 악성 종양이에요. 그렇다면 암 진단금은 뭔가요? 내 몸에 생긴 악성 종양에 대한 보장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팔이 한 개가 더 생겨서 3개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팔에 암이 생겼어요. 그럼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을까요? 아니죠. 어쨌든 내 몸에 생긴 악성 종양이니까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팔이 한 개가 더 생길 수도 없고 제 몸에 장기가 새로 생길 수는 없겠죠. 즉 암보험은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암보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암진단금은 내 몸에 생긴 악성 종양에 대한 보장이니까 뇌혈관 질환 진단금도 똑같습니다. 전체 뇌혈관 진단에 대한 보장이 이미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금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보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가 뭔가요? 용종 제거부터 암 수술까지 보장하는 활용성이 매우 넓은 보장이죠.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서 1에서 5종 수술비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암 등 주요 보장들은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일부 활용성 높은 보장들은 판매 중단되게 되면 나중에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뱃속의 아기는 0살이죠. 즉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해두는 게 유리한 건데 나중에 더 좋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표적암 치료라든지 중입자 치료라든지 나중에 새로 나온 치료법에 대한 보장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해당 치료는 결국엔 암에 걸리고 해당 치료를 받아야지만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수술을 또는 어떤 치료를 받든 상관없이 진단만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해서는 더 좋은 보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할 때 또는 판매 중단되기 전에 미리 맡아 놓으라는 거고 새로 나온 치료법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굳이 멀쩡한 보험 해지하실 필요 없고요. 그 부분만 보완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생각해서 30세 만기로 가입하라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암진단금이 5천만 원만 있어도 된다면 나중에는 1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0세 만기를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A 엄마 아빠는 자녀에게 3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하고 20년간 보험료를 냈고 AI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보장은 영원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1억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B 엄마 아빠는 자녀에게 9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하고 20년간 보험료를 냈고 B아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B아이는 엄마 아빠가 납입 완료해서 보장만 받으면 되게 깔아준 5천만 원 보장에 5천만 원 보완만 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쓰면 우리 아이 부담을 확 낮춰줄 수 있습니다. 에이 무슨 100세야. 클 때까지는 부모가 해주는 거지 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 네 맞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30세 만기를 가입하든 90세 만기를 가입하든 엄마 아빠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년 돈 내고도 영원히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에게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살일 때는 암 1,000만 원에 4,000원 정도면 되지만 30살이 되었을 때 몇 배가 오르잖아요. 불필요한 거 빼고 설계하면 크게 부담 안 늘리고 선택 가능하니까 조금만 더 쓰세요. 세 번째, 100세 보장은 비싸다. 30세로 저렴하게 가입을 해라. 보장은 별거 없는데 보험료가 비싸다? 그럼 일단 상품명부터 보세요. 상품명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무해지 환급형 이런 내용이 없다면 해당 상품은 똑같은 보장을 넣어도 보험료 단가가 높은 상품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이 아닌 일반형 상품의 장점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서 나중에 더 좋은 보험이 나오게 되면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앞에 암 진단금 등 주요 진단금 보장들은 더 좋은 보장이 나올 수도 없다라고 했죠.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든 없는 상품이든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영원히 됩니다. 단순히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있나 없나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약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보장이 나올 수도 없으니까 평생 갖고 가도 되는 보장이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가입해도 된다는 거죠. 즉 불필요한 거 빼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계하면 크게 부담 안 늘리고 보장기간 늘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 써야 되는 거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번째, 클 때까지는 부모가 해주는 거지 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태아보험 가입하신 부모님들은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과연 30살 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만약 생각이 바뀌어서 30세 만기에서 80에서 100세 만기로 갈아타신다면 그동안 내신 보험료는 손실 보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20년 납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중에 청소년 보험 또는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거 가입해야 된다고 했나요? 아이가 좀 크고 나면 태아보험엔 들어갈 수 없는 대단한 보장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럼 만 15세 이상 청소년 보험과 성인 보험에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태아보험엔 들어가지 못하는 보장이 뭘까요? 내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이죠. 사망 보장 말고는 없습니다. 만 15세 이하는 사망 보장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에는 사망 보장 빼고는 암, 뇌, 심장,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 보장 등 성인 상품이든 태아 상품이든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인 상품보다 한도가 높은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리모델링 하신다고요? 우리 아이는 태아보험 가입할 때는 0세였는데 리모델링 하는 시점은 나이를 더 먹은 상황이죠. 애당초 중간에 리모델링 계획으로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라면 지금 80세든 90세든 100세든 고르세요.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만 15세가 됐을 때 사망 보장만 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망 보장 하나 때문에 내 멀쩡한 보험을 손해봐가면서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세요. 제대로 알고 선택하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섯 번째, 혹시나 병력이 생겨서 새로 가입이 어렵게 되더라도 계약 전환 제도가 있어서 100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계약 전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병력에 상관없이 100세까지 보장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30년 뒤에 내야 될 월보험료도 30년 뒤 기준이 아니라 가입 시점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설명 들으셨나요? 이렇게 유리한 내용만 말하고 불리한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계약 전환 제도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아기가 크는 기간 동안 저렴하게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고 거기다 30살이 되었을 때 병력에 상관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이때 내야 될 보험료도 30살 되는 시점 요율이 아니라 처음 갈 시점 요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것처럼 강조하는데 이 말대로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보험료가 얼마 된다는지는 설명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상담 오신 분들께도 여쭤보고 계약 전환을 계획하고 태아보험 가입하신 분들께 여쭤봐도 아시는 분은 없었고 설명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확인해봤지만 가입 시점 요율만 강조하지 보험료가 얼마가 된다는 글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그리고 얼마인지 설명 듣지 못하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보험료 인상폭에 놀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쓰기의 보험구제센터에서 보험사, 설계사 관점이 아닌 가입자 관점에서 몰라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공평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30세 때 계약 전환을 하게 되면 가입 시점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30세 만기 보험은 일반형 상품입니다. 그런데 일반형 상품은 우리가 요즘 많이 가입하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보다는 보험료 단가가 높은 편이죠. 즉 아무리 가입 시점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해도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형 상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두 상품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가입 시점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입자분들이 생각하는 저렴하다랑 그들이 말하는 저렴하다는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환이 되었을 때 보험료 오르는 거 보고 놀라는 거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반암 5천만원, 뇌심장 보장 2천만원, 그리고 상해랑 질병 관련 보장을 넣어서 태아보험 30세 만기로 보험을 설계해보니까 보험료가 20년 납 기준 약 3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30살 때 계약 전환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입 시점 이율로 계산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 30세가 일반형 상품으로 가입한다고 치면 보험료가 얼마가 오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필요도 없지만 가입할 수 없는 태아 특약은 제외하고 나머지 똑같은 보장을 넣고 설계를 해보면 보험료는 약 26만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무해지 보험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했다면 8, 9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30세 만기로 부모님은 약 1,400만 원 아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계약 전환을 통해서 내야 될 보험료는 약 5,6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병력이 없다면 계약 전환하지 않고 해지하고 무해지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면 되지만 처음 가입하실 때 설명드렸던 계약 전환 시 태아보험 가입 시점별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었고 보험료는 보험 새로 가입하는 시점별로 산정될 거고 이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건강하다면요 계약 전환으로 오르는 보험료 보면서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이제 확인 안 하고 가입한 나를 원망하더라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이 있어서 새로 가입하는 게 어렵다면 저 보험료를 떠안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지했다가는 무보험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0세 만기 태아보험으로 이제 가입하시고 나중에 계약 전환을 계획 중이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단가가 비싼 80에서 100세 보험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스기의 태아보험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보장 내용에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보장은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과 질병수술비 쪽이죠. 그래서 많이 오르는 보장은 보장 기간을 길게 그리고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있어야 되는 보장이거나 나중에 가입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장들은 보장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출산 및 키움에서 필요한 보장과 우리 아이가 평생 갖고 갈 만한 보장들을 나눠서 보장 기간을 다르게 설계를 해서 총 납입 보험료를 맞추고 한창 돈 많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인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시점에는 보험료가 더 낮아져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맨날 보험에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하지만 태아보험은 반대로 말할게요. 너무 아끼려다가 우리 아이에게 더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는 만큼 30세 만기로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쓰세요. 보장 좀 덜어내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가입 가능하니까 조금만 더 쓰셔서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0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 엄마 아빠가 깔아준 보장에 보합만 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변 또는 인터넷에서 듣는 편향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 정보 역시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30세보다는 80에서 100세 만기 상품으로 선택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보장기간은 80세, 90세, 100세 중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내가 한창 경제활동기 때 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이 말인 즉 무엇이냐? 내가 은퇴 후에 큰 사고 등 큰 질병은 나의 병원비만 있으면 된다. 자녀들이야 독립해서 자기 알아서 잘 살고 있을 거고 대출 등도 대부분 해소가 되었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한창 경제활동기 때 큰 사고 등 큰 질병은 나는 병원에 있지만 자녀 양육이라든지 집 대출 등 나가야 될 돈들이 많죠. 그런데 30세 만기는 우리 아이가 경제활동기 때 혹시나 있을지 모를 큰 위기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80세, 90세, 100세 어떤 보장 기간이든 우리 자녀 경제활동기 때 보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100세지만 보험료를 낮추고 싶으시다면 보장을 줄이기보다 80에서 90세로 하셔도 충분히 잘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90세로 권장드리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30세 만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큰 보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납입 여력에 맞춰서 80세, 90세, 100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태아보험이랑 어린이보험 차이입니다. 태아보험 가입하신 어머니들이 나중에 어린이보험으로 갈아타야 돼서요 이렇게 말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태아보험이랑 어린이보험 차이가 뭐라던가요? 하니까 뭐 태아보험은 애 낳고 키우는 동안 보장받는 거라고 리모델링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대요. 자, 조심하세요.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태아보험이랑 어린이보험은 딱 한 가지 빼고 다 똑같습니다. 태아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대부분 보험사들이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험 상품에 태아 특약만 추가해서 이걸 태아보험이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 특약 외에는 암, 뇌, 심장, 상해 질병 보장들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태아보험 설계를 받아보시면서 보는 태아보험 가입 후에 담당자분이 나중에 태아보험은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일단 거리를 살짝 두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입 중인 보험 보장 내용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아픈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제 고객님의 경우도 있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보험금 청구했다면 보험사에서 거의 무조건 조사 나갑니다. 그리고 고지반했다면 고지반 적발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 태어나기 전에 방문한 병원은 보통 한두 개뿐이죠. 거기만 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보험사 영상도 올린 적도 있고 고지의무 위반 위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려서 문의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심지어 설계사인데 본인 태아보험을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서 문제가 생겨서 문의 온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담당인 계약이야 결함 없이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사 나와도 이제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고지위반으로 계약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시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가입자분들이 되는 건데 보험 가입 전에 설계사한테 말을 했어도
청약서 서명하실 때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계사한테 말했지만 청약서에 없었다면 고지위반 맞습니다. 연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2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계약만 10,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게 태어났는데 앞으로 병원 갈 일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많을 텐데 해지된다? 엄청난 타격이죠. 그 정도는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딴 거 없습니다. 질문에 해당된다면 다 고지하셔야 된다. 나중에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나도 그 정도는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보험, 내 아이 보험에 결함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태아보험 가입하는 곳은 이제 베이비페어, 맘카페, 병원, 지인설계사, 인터넷 등등 많죠. 그런데 담당 설계사가 그만둬서 한 달에 36만 건씩 담당 설계사가 없는 고하계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설계사가 나 몰라라 하는 분이라면 이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겠지만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든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지켜줄 것 같은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없다고요? 그럼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쓰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저쓰기와 보험료 부담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쓰기의 보험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채널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채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쓰기와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 연결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